골프장에서 힘 좀 빼세요. 이 말 진짜 많이 듣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 힘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온몸이 그냥 딱딱하게 굳는 경험 당신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달까? 왜 그럴까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입안에 그 작은 사탕 하나만 물고 있어도 툭 긴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사탕 얘기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왜 우리 몸은 힘 빼라 이 머리의 지시를 자꾸 거부하는지 아예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 골프 스윙, 힘 빼기 원리와 실천법,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불필요한 힘을 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그 골프 스윙에서 힘 빼는 거요. 이게 참 많은 골퍼들한테는 거의 영원한 숙제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연습 안 해서 그래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인지적인 거, 또 신체적인 거, 환경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힘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이 원인들을 좀 깊이 이해하고 아예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머리로는 진짜 부드럽게 힘 빼고 치잖아. 계속 생각하는데 막상 스윙 딱 하려고 하면 온몸에 힘이 그냥 바짝 들어가요. 자료에서 이게 인지 부조화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머리랑 몸이 서로 딴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세우는 목표란 몸의 어떤 본능적인 반응,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드라이버로 야, 이거 무조건 200m 넘게 보내야 돼. 딱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순간에요. 우리 뇌는 그 목표를 이루려면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몸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머리로는 아니야, 힘 빼야 돼 하는데 잠재의식이나 몸은 아니야, 힘 빡 줘야 멀리 가.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 서로 다른 명령이 충돌하면서 몸은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그러니까 힘 빼라는 내 의식적인 명령보다도 저 멀리 보내야 한다는 그 목표가 몸을 더 세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네요. 아이언샷 칠 때도 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거리 계산 착오가 문제라면서요. 예를 들면 내 7번 아이언은 한 130m 나가는데 나는 한 160 나간다고 생각하고 치는 경우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죠. 자기 실제 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클럽을 딱 잡으면 공은 당연히 짧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샷에서는 이번엔 더 세게 쳐서 보내야지. 이런 보상 심리가 확 발동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스윙 템포는 막 빨라지고 긴장은 계속 쌓이고 악순환인 거죠. 이걸 정리하면 그냥 단순히 힘 빼야지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를 세운다거나 내 거리를 잘못 판단하는 이런 인지적인 오류 있잖아요. 이게 몸을 과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그게 또 긴장을 확 높여서 결국 힘을 못 빼게 만드는 이게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힘 빼는 게 단순히 팔이나 어깨 힘 조절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릿속 생각하고 몸의 반응이 안 맞는 거, 이 인지 부조화, 여기서 시작될 때가 많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순히 힘 주지 말자가 아니라 애초에 힘을 주게 만드는 그 잘못된 생각, 목표 설정, 이걸 먼저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드라이버 무게 착각인데 이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실제 무게는 500ml 생수병보다 가벼운데 느낌은 훨씬 무겁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남성용 드라이버가 평균 한 300에서 350g 정도거든요. 생수병 하나보다 훨씬 가볍죠. 근데 클럽 길이가 길고 또 무게가 대부분 저 헤드 쪽에 쏠려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뇌가 실제로다. 이거 꽤 무거운데?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무겁다는 착각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립을 꽉 쥐게 되고 이 손에 들어간 작은 힘이 손목, 팔꿈치, 어깨 쭉 타고 올라가서 온몸을 그냥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연쇄 반응처럼요. 저도 그거 경험 있어요. 연습장에서 왜 엄청 무거운 연습 스틱 있잖아요. 그거 몇 번 휘두르다가 내 드라이버 딱 잡으면 갑자기 막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뇌가 잘못 배운 그 무겁다는 신호를 잠깐 리셋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대비 효과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바로 그 감각의 대비 효과를 쓰는 겁니다. 무거운 걸 경험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걸 들면 뇌가
생각보다 안 무겁네?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꽉 쥐려던 그 본능적인 반응이 좀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립의 힘이 좀 빠지면서 스윙 궤도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절대 무리하게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스틱 계속 휘두르면 부상 위험이 크거든요. 이건 뭐 근력 운동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감각 교정이 목적이니까 몇 번 가볍게 휘둘러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의 착각을 깨주는 거죠. 감각 교정이라 재밌네요. 아, 그리고 드라이버 자체가 가지는 그 상징성, 이것도 무시 못한다고 하죠. 뭐 골프 딱 시작하는 첫 홀 티샷이라던가, 옆에 동반자들이 쫙 보고 있는 거, 아니면 오비나 해저드 빠질까봐 무서운 거,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드라이버를 그냥 골프채 이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단순 무게 착각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멀리 똑바로 보내야 하는데 하는 욕심하고 아,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딱 합쳐지면서 엄청난 심리적 긴장을 만들어요. 여기에 아까 말한 그립 압력 문제가 또 더해지는 거죠. 자료에서 프로들은 그립 압력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살아있는 작은 새를 잡았는데 얘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숨 쉴 수 있게 부드럽게 쥐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 무게 착각이랑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립을 꽉 쥐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 과한 힘이 결국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서 스윙을 망치는 거고요. 그리고 턱이랑 목의 긴장, 이것도 진짜 의외였어요. 임팩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무는 습관 있잖아요. 이게 목이랑 어깨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몸통 회전을 방해한다니. 와, 진짜 사소한 습관 하나가 스윙 전체에 영향을 주네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은 긴장 하나가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 몸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 이것도 힘 빼는 걸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단순히 뭐 개인 기술이나 심리 문제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환경적인 요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연습장 환경 같은 것도 영향이 있나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 연습장에서 충분히 몸도 안 풀고 매트에 딱 서자마자 바로 공 치기 시작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 네. 저도 좀. 네. 또 공이 자동으로 이렇게 툭툭 올라오는 시스템에 맞춰서 충분한 리듬 없이 그냥 막 서둘러서 스윙을 반복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몸에 불필요한 긴장이 계속 쌓이기 쉬워요. 그리고 뭐 옆 타석 사람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레슨 받고 있으면 프로님 앞에서 잘 쳐야 하는데 좋은 모습 보여야지 이런 무의식적인 압박감. 이것도 몸을 굳게 만들 수 있죠.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필드 나가면 이런 환경적인 압박은 뭐 훨씬 심해지죠. 첫 홀 티샷 할 때 그 긴장감, 아니면 뭐 좁은 페어웨이나 워터 해저드 넘겨야 할 때 부담감, 꼭 파세이브 해야 되는 퍼팅 상황에서의 그 압박, 그리고 후반 가면 체력 떨어지고 목마르고, 와, 진짜 온갖 요인들이 다 섞여서 힘 빼는 걸 방해하고 있었네요. 네. 이 모든 신체적인 거, 인지적인 거, 환경적인 요인들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 자꾸 불필요한 힘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 빼자 이렇게 다짐만 해서는 해결이 잘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니까 힘들어가는 부위나 방식고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던데 뭐 어깨가 잔뜩 솟는 어깨형, 손목이 뻣뻣하게 굳는 손목형,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때 하체가 딱 멈춰버리는 하체형,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를 꽉 무는 턱목형, 이렇게 있다는데 당신은 어느 쪽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기 긴장 패턴, 그러니까 내가 주로 어느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아는 게 문제 해결의 진짜 첫걸음이에요. 스윙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찍어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뭐 동반자나 레슨 코치님한테 좀 물어보는 거. 이게 객관적인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죠. 내가 주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나 손목이 뻣뻣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무나 이걸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이랑 유형 진단 넘어서 진짜 실질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연습 방법으로 한번 가보죠. 자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호흡법이었어요.
호흡이 어떻게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뭐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마 가장 강력한 긴장 완화 도구일 거예요. 잔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전환 호흡, 영어로는 트랜지션 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백스윙 탑 있잖아요. 딱 스윙 정점에서 다운스윙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짧고 부드럽게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아, 백스윙 탑에서 후. 네, 이 짧은 호흡 하나가 그 순간 딱 굳어있던 상체 근육, 특히 어깨나 가슴 주변 긴장을 탁 풀어줘요. 그래서 다운스윙으로 넘어가는 걸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죠. 스윙 전체 리듬이나 타이밍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오,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근데 혹시 너무 숨을 크게 후 하고 내쉬면 오히려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스윙이 막 흐느적거리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짧고 부드럽게가 핵심이에요. 너무 강하고 길게 숨을 확 내쉬면 그 복부 코어 긴장까지 풀려버려서 스윙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목표는 상체의 그 불필요한 긴장만 순간적으로 툭 하고 그냥 놓아주는 느낌. 몸 전체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풍선에 바람 살짝 빼는 느낌.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짧고 부드럽게. 네, 기억하겠습니다. 호흡법 말고 발성법도 있던데 이건 좀 더 재밌어 보였어요. 백스윙 때는 입 모양을 오처럼 하고 다운스윙 때는 아처럼 하면서 소리를 내보는 거라는데 핵심은 소리 크기가 아니라 그 입 모양 만드는 것 자체라고요. 옆 사람 들릴까봐 좀 민망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이 방법의 주된 목적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그 입 모양을 만들므로써 이를 꽉 무는 행위 자체를 막는 거예요. 오, 아, 이런 발음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입이 좀 벌어지고 턱 주변 근육 긴장이 풀리거든요. 아, 일부러 힘줘서 큰 소리 낼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속삭이듯이 작게 하거나 아예 소리 안 내고 입 모양만 만들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이게 턱이랑 목 긴장을 바로 풀어주면서 동시에 스윙의 일정한 리듬, 템포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얻는 거죠. 젤리. 입에 물고 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입안에 뭐가 있으면 아무래도 턱에 힘주기가 좀 어렵고 또 씹는 행위 자체가 신경을 좀 분산시켜서 스윙에 힘 빡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 이런 원리라고요. 진짜 간단하면서 바로 해볼 수 있는 팁인데요.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특히 턱이나 목 주변에 긴장이 많이 가는 그런 유형의 골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입안에 뭐 있는 게 오히려 스윙 집중을 방해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호흡법이나 발성법, 그러니까 입 모양 만들기, 이걸 시도해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 방법을 좀 시도해보고 나한테는 이게 제일 잘 맞고 편안하다. 이걸 찾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군요. 근데 이런 호흡법이나 발성법, 사탕 물기 이런 방법들이 그냥 잠깐 효과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스윙의 일부가 되려면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랑 습관화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냥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그 장기적인 로드맵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축으로 돼 있어요. 첫째는 주기적인 자기 진단. 꾸준히 스윙 영상 찍어서 이전 거랑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동반자나 코치님한테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내 긴장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둘째는 유형별 맞춤 훈련. 예를 들어 내가 어깨형이다 그러면 어깨랑 등 근육 스트레칭 꾸준히 하고 손목형이면 그립 압력을 다양하게 잡아보면서 나한테 맞는 압력을 찾는 훈련을 하고 하체형이면 부드럽게 체중 이동하는 드릴 연습하고 턱목형이면 아까 말한 호흡이나 발성법을 아예 프리샷 루틴에 넣어서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축이 바로 이 모든 걸 습관화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꾸준한 진단이란 맞춤 훈련을 통해서 좀 좋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훈련이랑 습관화 과정에서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게 바로 심리적인 관점의 전환이에요. 심리적 전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말하는 걸까요? 멘탈 관리 이런 건가요? 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결과,
그러니까 비거리나 스코어에 너무 집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심리적 전환이라는 건 이런 결과 중심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과정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 미터 보내겠다 이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 중앙에 정확히 맞춰야지. 내가 정한 템포대로 부드럽게 휘둘러야지. 페이스 컨트롤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스윙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아, 비거리는 힘으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임팩트, 적절한 클럽 헤드 스피드, 부드러운 리듬 같은 좋은 과정들이 잘 조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이런 인식이 중요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라. 와, 이건 골프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데도 다 적용되는 말이네요. 그리고 이 심리적 안정하고 일관된 과정을 돕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가 바로 프리샷 루틴이라고 강조돼 있었어요. 매번 샷하기 전에 똑같은 순서로 준비 동작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미신 같은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프리샷 루틴은 굉장히 강력한 심리적 또 신체적인 앵커, 그러니까 닷 같은 역할을 해요. 목표 지점 확인하고 클럽 페이스 맞추고 스탠스 잡고 빈 스윙 한두 번 하고 그리고 호흡 가다듬고 이런 자기만의 일정한 순서와 리듬을 가진 준비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요. 우리 뇌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이건 안전하고 익숙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요. 아, 뇌를 안심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샷에 대한 불안감이나 주변 환경의 압박감에서 오는 긴장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전환호흡이나 발성, 입모양 같은 긴장 푸는 기술을 루틴의 일부로 딱 포함시키면 매 샷마다 일관되게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루틴으로 뇌를 안심시키고 거기에 호흡 같은 의식적인 행동을 더해서 긴장을 조절한다. 야,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골프 스윙에서 힘 빼기라는 게 단순히 팔에 힘 빼는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었네요. 인지, 심리, 신체, 환경 요인이 다 얽혀있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고 해결책도 그래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핵심은 힘을 빼려고 막 억지로 애쓰는 것보다 호흡이나 발성, 루틴 같은 어떤 의식적인 행위, 이걸 통해서 불필요한 긴장이 아예 들어올 틈 자체를 없애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긴장이 들어올 자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의식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미리 딱 채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스윙은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사실 골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중요한 발표 앞두고 엄청 긴장했을 때, 긴장하지 말자, 힘 빼자,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몇 번 한다거나 발표 시작 전에 나만의 짧은 루틴, 물 한 모금 마시기나 가볍게 손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오늘 얘기 나눈 이 골프 스윙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 다른 긴장되는 순간들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골프 연습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대비하는 연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골프 코스가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발표나 시험일 수도 있고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불필요한 경직에서 풀어줄 수 있는 당신만의 사탕, 당신만의 전환호흡, 당신만의 프리샷 루틴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탐구한 이 힘 빼기의 원리를 당신의 삶이라는 더 넓은 필드로 한번 확장시켜서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떤 여유와 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